네, 오늘 장일장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1부에서 내내 약세장을 면치 못했습니다. 오늘 마감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았는데요. 자, 먼저 오늘의 마감 시황부터 전해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16.45포인트가 빠졌죠. 0.9%를 하락한 1816.86으로 장 한 10시, 11시경부터 좀 빠지기 시작한 것들을 회복하지 못한 채 꽤나 많이 빠진 채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네, 물론 오늘 장의 하락에는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부정적인 면이 상당 부분 영향을 끼쳤습니다. 외국인이 한 2천억 조금 못 미치게 내다 팔았고요. 기관이 한 1,200억 정도 물량을 받아주면서 장을 방어했습니다만 하락을 되돌리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9.54포인트가 빠졌죠. 1.82%로 코스피 한 2배 가까이 빠졌습니다. 수급적인 면에 보면은 외국인이 역시 팔았고요. 기관이 오히려 좀 더 많이 팔았습니다. 개인만이 코스닥에서 좀 외롭게 사들였죠. 환율은 9.9원, 거의 10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죠. 1,152.2원입니다. 네, 오늘 마감 또 다음 주 투자, 이번 주 투자 전략까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부터 영 장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먼저 이번 주 체크해야 될 일정과 오늘 장에 대한 좀 설명부터 들려주십시오. 예, 요즘 장 분위기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 않죠.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 뭐니 해도 계속되는 전강 후약의 장세. 어쩌면 이 전강 후약이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시장의 투자 심리를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항상 그 전강 후약의 장세, 어찌 보면 시장이 방향성을 잘 찾지 못하고요. 시장의 우려감이 무슨 일보다도 특히나 기대감보다는 우려감이 더 많은 시장에서 전강 후약의 장세가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지난 주말 어찌보면 그 미국에서의 긍정적인 어떤 그 주가 마감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장 초반에는 일단 시장 내 긍정적으로 좀 영향을 주는가 했더니 이내 시장의 힘 수급상에 있어서의 어떤 그 힘이 그렇게 많이 쏠리질 못하면서 빠지는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 많이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그리고 지난 주말에 있어서는 계속되는 미국 내 그 조기 출구 전략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크게 대두가 되면서 전반적인 시장의 유동성 훼손의 문제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지속되는 매도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한 가지 좀 안타까운 문제는요. 계속되는 이제 그 기관의 시장 떠받치기 내지는 시장에 대한 매수 계속되는 이제 그 저가 매수 세력이 기관으로부터 좀 들어오기 있긴 한데요. 점진적으로 그 모양새 내지는 그 어떤 그 크기가 힘이 좀 약해지고 있다라는 사실 조금 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 내 큰 얘기들 있죠. 이번 주 목요일 일단 옵션 만기에 따른 변동성 분명히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이 크게 힘을 받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 어찌 보면 중국에 대한 그 성장률 둔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듭니다.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7월 15일 오전 한 10시경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2분기 GDP 조금은 좀 시장을 실망시키는 그런 수준의 GDP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 이번 주 내내 아무래도 시장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의 급락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등등 반도체 업종 전반적으로 좀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런 흐름이 증시에 과연 어떤 악영향을 주게 될까요? 일단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죠. 삼성전자가 우리 시장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시가총액의 비중, 좀 대략적으로 한 20% 내외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IT 전체를 본다면 50%가 넘는 시가총액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40% 이상이 IT에 지금 매우 편중되어 있는 그런 상황일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 결국은 삼성전자 어닝의 피크 우려감 이런 부분으로 끝날 가능성은 극히
특히 취약하다. 오히려 부품사로의 그 단가이나 압력 부분 계속 가속화가 되고 심화되면서 전반적인 부품사의 힘든 상황 이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까 그 서두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외국인 지금 삼성전자 하락 야기시킨 것이 오늘까지 총 3차례입니다. 첫 번째 이제 그 삼성전자의 어떤 그 이슈 분명히 나왔었고요. 지난주 금요일 삼성전자 큰폭 하락, 그리고 오늘 있는 또 삼성전자 하락 부분이 이제 나타나는데 1차, 2차까지 지난주 금요일 정도까지 국내 기관의 어떤 그 삼성전자에 대한 스탠스는 일정 부분 외국인들이 파는 부분을 많이금 받아내는, 그리고 그 받치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앞으로는 조금 좀 이런 분위기 조금 좀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꼭 염두하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의 펀드 내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는, 그리고 IT 업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상당 부분 됩니다. 거의 한 40%, 50%에 가까운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본다면 과연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팔고 하이닉스를 팔고 그리고 다른 IT주를 팔 때 과연 국내 기관들이 그 파는 매도 물량을 다 받아낼 수 있을까? 지금 현재 비중이 거의 뭐 꼭지점에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비중 확대를 더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에는 분명히 의구심이 든다라는 것.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계속되는 매도가 나오면 이 부분은 받아내는 사람이 없다 친다면 어찌 보면 주가의 하락은 조금은 좀 너무나 좀 당연한 그런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IT 부품사 지금 뭐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 불안 부분 누구도 사는 사람이 없다면 지금 가격은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렇다면 뭐 저점 매수 관점으로의 그 접근, 낙폭과대 관점의 IT 부품사에 대한 접근보다는 오히려 오를 때마다 파는 매도 관점 대응이 유효하겠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매도 관점의 대응을 주문하셨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좀 적극적으로 다가서기에는 아직까지 좀 차갑습니다. 자, 미국과 국내가 모두 2분기 실적 시즌에 돌입했습니다. 관전 포인트로 어떤 것들을 잡고 계십니까? 예,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죠. 이제 오늘 저녁 알코아를 필두로 해서 2분기 실적 시즌 발표가 됩니다. 저는 두 가지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미국에서 발표되는 실적, 주요 기업들의 실적은 결국은 글로벌 산업, 그 각 속해 있는 그 산업의 업종의 그 대표주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표주들의 실적, 그리고 실적 발표를 통해서 그 속해 있는 섹터의 업황 전망을 알 수 있다라는 것. 지금 현재 각 업종별로 향후 업종 전망이 매우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실적 시즌을 계기로 해서 향후 업종 대표주들이 어떤 스탠스를 보일 것이냐, 어떤 전망을 내비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그 여파가 분명히 우리 시장 내 각 업종 대표주로 영향이 올 것이다라는 거 꼭 좀 생각을 해두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분명한 부분입니다. 이제는 그 좀 이익률의 축소가 너무나 좀 당연하게 우리는 이제 받아들여야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축소되는 이익률을 과연 무엇으로 커버할 것이냐? 결국은 판매량의 증가를 통해서 이런 그 전체적인 이익의 축소 부분을 커버를 해 나가야 될 텐데, 과연 판매량 증가가 이번 실적 시즌 실적 발표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가 결국은 이익률의 축소 그리고 주가의 어떤 그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큰 힌트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는 오히려 이익률의 어떤 그 얼마나 축소됐느냐 뭐 이런 부분을 보시기보다는 판매량이 얼마만큼 늘어났느냐를 보시는 것이 미래에 대한, 그리고 3분기 각 업황을 보는 어떤 그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달라진 그런 게임 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해져야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눈높이하고는 좀 달라진 눈높이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도 해야겠고요. 자, 6월 FOMC 의사록 공개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뭐 주요 전문가들은 9월 정도에는 이제 뭐 실시될 것이다라는 것을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인 듯도 싶습니다. 과연 양적 완의 축소 시기가 어느 정도 선에서 결정될지 궁금한데요. 예, 일단 그 축소 지난 주말에도 미국에서 이제 그 주요 전략가들 일단 뭐 9월로 당겨질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뭐 이런 얘기들 시장에 무게가 좀 실리고 있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벤 버냉키 의장의 퇴임 10월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실질적으로 정말로 9월에 양적 완화 축소를 그 이전에 논의를 하고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가 과연 퇴임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이번 그 FOMC
의사록 발표에 어떤 그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말씀드려봅니다. 일단 문제는요, 미국과 유로존과 일본 요 세 국가의 어떤 그 양적 완화 정책, 어떤 통화 정책이 지금 서로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지난 주말이었죠. 지난 금요일 유로존에서는 유로존 정상회담을 통해서 통화 정책 회의를 통해서 그 앞으로 유로존에서도 통화 정책을 유지함에 있어서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제시하겠다라는 미국과 같은 스탠스를 유지하겠다는 그런 발표 있었고요. 지금 현재 미국과는 좀 다른 지금 현재 양적 완화 기조를 계속해서 일정 시간, 상당 기간 유지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 큰 환호를 얻어냈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양적 완화 축소 분위기, 그리고 유로존은 양적 완화 지속 분위기, 그리고 일본 역시 양적 완화의 지속 분위기. 이렇다면 지금 현재 상황, 환율의 방향성은 너무나 당연하게 달러와 강세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달러와의 강세, 유로화의 강세, 일본 엔화의 약세 부분.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면 결국은 글로벌 유동성이 어찌 보면 미국으로의 쏠림 현상이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겠다. 달러와의 강세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오히려 그 탈이머징이 조금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 시장에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뉴스는 분명히 아닐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시장에서 양적 완화 축소에 관련해서 상당히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증시에 상당 부분 좀 반영됐다라는 분석도 있고 보면은 자, 이러한 면보다는 아무래도 좀 유로존 재정 위기 우려가 좀 다시금 이제 재점화되고 있다라는 것이 오히려 투심 자체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염려가 큽니다. EU 재무장관 회의도 예정돼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유로존 재정 우려 좀 잠재울 수 있을까요? 예, 이번에 저는 개인적으로 유로존 재정, 지금 포르투갈의 이슈 지금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 부분들이 글로벌 투자자들,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글로벌 투자자들은 주변국으로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포인트는요, 오히려 지난 ECB 통화정책 회의에서 나왔듯이 이제 앞으로 통화정책 회의 자체가 앞으로 미국과 같이 어떤 일정 경제 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의 정책의 방향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라는 부분. 과연 이번 재무장관 회의를 통해서 어떤 그런 그 가시화의 가이드라인 제시의 어떤 그 구체화가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만약에 어떤 그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와준다면 시장은 일단 매우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 가이드라인 아무래도 그 실업률의 개선 부분하고요, 물가 상승률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자, 그리고 한은에서는 7월 달에 금통위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듯합니다. 일단 가장 한은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 제일 중요한 것이 금융시장의 안정이겠죠. 지난 주말에도 미국의 그 10년물 국채 금리 시장 2.74%로 상당 부분 상승하는 오히려 그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런 분위기 나타났었습니다. 우리 시장 역시 채권 시장 1호부터 좀 자유롭지 못했고요. 지금 현재 가장 불안한 시장 뭐니 해도 채권 시장일 거고요. 두 번째로 불안한 시장은 환율 시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나마 좀 덜 염려되는 시장 아무래도 좀 주식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히려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요, 전반적인 경제 정책의 어떤 큰 틀의 변화 없이 환율 시장의 변동성과 금리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그 노력을 분명히 구가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금리를 일정 부분 좀 동결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 동결된 부분들 조금 좀 시장의 안정화에 좀 기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자, 이제 3분기를 대비해야 될 시점입니다. 어떤 업종과 종목들을 주목해야 되겠습니까? 네, 아까도 잠깐 그 알코아의 실적 부분들 그리고 미국 주요 기업들의 실적 부분 관련해서 조금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익의 증가, 이익률의 증가 쪽에 관심을 갖는 것은 약간 좀 뒷북을 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잠정 실적 발표 9.5조 원 작은 숫자가 절대 아니었고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그런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컨센서스에 못 미쳤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번 2분기 실적이 앞으로 그 어닝 피크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 3분기부터 어닝의 상승 모멘텀보다는 둔화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면서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 부분이 나타났다라는 점. 그렇다면 이번에 본다면 이익의 증가에 오히려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3분기 이후에 과연 각
그 종목들의 그 어닝 내지 실적들이 어떻게 증가세를 보일 것이며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일 것인가 이런 부분에 오히려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일단은 지속적인 매출 증가가 가능할 업종으로 오히려 높은 좀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속적인 매출 증가 가능성이 높은 업종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큰 그림에서 본다면 좀 금융업종이 좀 그 속에 포함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유틸리티 업종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의 개선, 소비의 진작, 내수 소비의 진작과 큰 관련이 되어 있는 가교 역할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유통업종에 대한 관심이 아무래도 이번 주 주요 관심사에 좀 넣어두어야 큰 흐름에서의 수익률을 확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주목해 볼 만한 업종과 또 포트폴리오 전략을 끝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IT 업종 일단은 좀 비중 축소 기회가 될 때마다 비중 축소시키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해 보이고요. 그나마 좀 시장을 쫓아갈 수 있는 시장 중립 성격을 갖는 것이 결국은 자동차 업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 철강 업종과 그다음에 조선 업종이 좀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 조선 업종의 오늘 상승 절대 제 개인적인 판단은 이렇습니다. 오늘 추격 매수를 해서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면 좋겠다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큰 낙폭과대에 따른 어떤 키높이 맞추기 정도로 좀 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은 석유화학주 그리고 철강 업종 마찬가지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하락한 상황에서의 키높이 맞추기 전략 이런 부분들 이런 정도에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유틸리티 업종과 유통 업종에 조금은 더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높이시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최근에 유통 업종 같은 경우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특히나 홈쇼핑 주식이랄지 백화점 주식들 외국인들 계속되는 관심 큰 물량은 아닙니다만 지속적인 관심 지속적인 그들의 순매수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수급 분석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김영근 멘토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수급과 업종별 특징들은 각각 어떠했습니까? 네, 지난주에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매수에 대한 그 시기는 딱 두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전고점을 돌파되는 그러한 시기, 지금 차트에 보시면 라인을 그어놨는데요. 그 부분 돌파되는 시기 혹은 전저점 부분에 근접하는 시기, 이 두 군데가 이제 매수에 대한 관점의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반등 이후에 오늘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구간에서는 적극 매수의 관점은 항상 좀 자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지금 오늘도 역시 외인들의 좀 매도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좀 수급적인 부분을 좀 보면 외인들이 지금 오늘도 2천억대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이 1,600억대 매수를 했습니다만 지수의 흐름은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삼성전자의 하락의 폭이 좀 컸고요. 3%대 하락을 했고 SK하이닉스 부분도 좀 크게 하락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IT 쪽에 대한 부분의 긍정적인 시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이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시기, 피크가 됐다는 이러한 관점, 이러한 개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고요.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시장의 흐름이 IT 쪽에 대한 흐름이 좀 꺾이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그동안에 좀 민감 소재산업재 이러한 쪽에 대해서 반등의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구간에 들어갔다. 이러한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조선이라든가 그리고 철강이라든가 이러한 쪽에 대해서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러한 섹터들이 앞으로 향후에 기조적인 상승으로 전환이 돼서 추세 상승을 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그러한 섹터들이 반등 구간에 들어갔다는 부분. IT 쪽은 현재 조정 구간에 들어갔고 그리고 그 소재산업재 쪽 낙폭 민감주들의 반등 구간에 들어간 상태 그러한 구간이고 자동차주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가장 견조한 수출주 중에서는 견조한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그러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구간의 모습은 아마도 지수가 아까 보여드린 그 차트가 보여드린 이 구간 안에 이 사이에서의 흐름은 계속 그러한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전략적인 부분으로 투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은 이제 아까 설명드린 그러한 관점에서 낙폭 민감주들의 어떤 반등, 단기 반등을 노리는 그러한 트레이딩이 가능할 것이고 자동차주 정도가 좀 안정적인 그런 투자 대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의 향후의 어떤 성장성 부분과 2분기 실적, 3분기에도 좋아질 수 있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짧은 트레이딩, 단기 매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전략적인 부분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업종별로 보면 역시 보시다시피 IT 쪽에 대한 그런 매도세가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났던 거죠.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의 흐름, 이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이따가 종목 얘기도 하겠지만, SK하이닉스라든가 이런 종목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날 음봉 있지 않습니까? 보고서, 메인 보고서의 악의적인 보고서건 어쨌건 간에, 오늘 이러한 음봉 같은 경우, 7월 2일 날 음봉 맞게 되지.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면 일단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고민하고 분석하고 이럴 부분보다는 일단은 매도 관점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모든 종목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런 음봉을 맞게 되면 어떠한 이유에선 간에 주가의 흐름은 조정을 받겠다는 그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저 부분을 낙폭과대에서 저점 매수를 하겠다. 이러한 부분은 이제 시장과 연관을 시켜야 되겠죠. 아까 제가 지수가 전저점을 좀 근접하는 시기가 된다. 그런 시기가 되면 그때는 낙폭과대 접근이 가능합니다. 즉 SK하이닉스가 27,000원 이탈된다. 이럴 때는 가능한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잘 종합을 해서 잘 고려해서 좀 판단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음봉이 나타날 때는 일단 한 발 물러서는 전략이 맞다. IT 쪽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SK하이닉스를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 특징적인 종목들은 어디입니까? 예, 오늘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일단 삼성전자, 그리고 포스코, 삼성중공업 이렇게 세 종목을 잡아봤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IT 쪽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삼성전자는 최근에 외인들의 계속 이런 매도 공세 이 부분을 문매를 좀 막고 있는 모습입니다. 목표가도 계속 하향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에 이제 성장에 대한 부분으로 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갤럭시 현재 지금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앞으로 성장이라는 거죠. 성장에 대한 부분이 더 성장률 자체가 줄어든다는 관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개념에서 현재 단순하게 지금 해외 IT 기업들과의 PER이라든가 이런 부분 비교해서 저점 매수에 들어가기에는 상황이 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지금 현재 애플이라든가 이런 기업과 비교했을 때 PR이 상당히 낮은 구간입니다. 다른 기업과 비교했을 때. 그 부분을 논하면서 저점 매수를 가담을 하는 건 좀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이제 주가를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개인 투자를 대부분 매매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저렇게 하락의 압력이 있을 때는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저점이 이탈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추가적인 하락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정 구간에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가격 조정이 얼마만큼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가격 조정과 추가적인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런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 그래서 상당히 당분간 투자를 하는데 보유하고 있어서 가지고 가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그러한 부분을 좀 감안을 하시면서 IT 쪽에 대한 종목들에 대해서 하방의 압력이 좀 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 매매, 낙폭과대에 대한 그런 단기 매매를 제외하고는 향후에 좀 중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단기 매매를 하시고 보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반등이 나올 때 향후에 만약에 삼성전자가 21선을 돌파되는 그런 시도를 했다가 다시 맞고 떨어진다. 그때 당연히 또 매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자가 아니라면 장기 관점에서는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 장기 투자가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향상.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을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관점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의 그 낙폭 민감, 소외됐던 낙폭 민감주, 소재산업재 쪽에서의 반등 구간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러한 관점에서, 그러한 종목에 해당이 되는 종목이죠.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도 이제 저점을 좀 형성을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21선 돌파도 약간 시도를 한 모습이고요. 이유적인 점을 보자면 국제 철강제 가격에, 그런 가격적인 부분이 연내에 바닥을 형성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적인 부분은 이제 외인들의 수급이 이쪽으로 좀 이동이 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IT 쪽에서 이탈이 되면서 오히려 이제 철강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의 향후에 추가적인 반등 구간에 좀 들어갈 수 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세적인 상승을 논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요. 단기 반등 구간에 들어갔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종목은 삼성중공업인데요.
이 종목은 이제 지난주에도 특징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선주들에 대해서 하반기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으로 해서 저점을 형성하고 반등 구간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오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한 수주의 모멘텀도 있었고요. 대우조선해양이라든가 이런 쪽 그러면서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중국의 또 조선업계 구조조정 이러한 부분들이 국내 업계에는 좀 긍정적인 면으로 작용이 되는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업황적인 부분을 보자면 컨테이너 발주 회복이 좀 됐고요. 그에 이어서 향후 이제 상선 업황까지도 개선이 좀 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좀 돼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상승은 좀 가능하다고 보고요. 현재 지금 저점을 형성하고 약간의 좀 추세적인 상승 부분을 좀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선주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중의적인 관점에서 좀 관찰을 할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이렇게 세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굵직굵직한 특징 종목 세 종목을 또 들어봤습니다. 김영근 멘토의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이렉트 전략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의 정재훈 멘토 그리고 이명시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다이렉트 전략은 어떤 것들인지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주식을 살까 종목 선정법은 뭘 살까이죠? 네, 이에 대해서 정재훈 멘토께서는 상승 모멘텀이 부족하다. 매수세 지속 종목에 주목하자 만도를 꼽았습니다. 이명수 전문가는 보수적 대응을 주문했고요. 업황 개선 업종에 주목할 것을 성광밴드를 꼽았네요. 네, 먼저 현 시장에 대해서 상승 모멘텀이 부족하다라는 진단을 내리신 정재훈 멘토의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예, 금일도 시장이 0.9% 정도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결론적으로만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은 상승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삼성전자의 그 예비치 실적이 좀 나왔었는데요. 사상 최고의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급락의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2분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반기에 대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현재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양적 완화에 대한 조기 종료 부분들, 이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의 급락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추가적으로 새롭게 나올 만한 그런 상승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 자체를 좀 보게 된다면은 거래 대금이 지속적으로 좀 감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소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코스닥 시장까지도 마찬가지로 거래 대금이 상당 부분 좀 부족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결론 일단 이유를 좀 살펴보게 된다면은 누군가는 매수를 해주고 매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줘야지만, 즉 손바뀜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돼야지만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가 좀 나와줄 수가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흐름들 속에서는 서로 관망을 지속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옵션 만기일이 좀 도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눈치 보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일단은 관망적인 자세를 좀 유지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흐름들은 앞으로도 좀 당분간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지난주에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9월 달에 조기 종료 부분들 일단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태까지 나왔던 그 재료 부분들, 그 부분들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해소가 되기까지는 약 2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아직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이 시간 동안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그런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명시 전문가님 역시 시장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대응을 당부하십니다.
네. 현재 그 주식시장을 바치고 있는 것이 IT, 자동차, 양 기둥입니다. 이쪽에서 뭐 수급이 분산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뭐 외부 요인보다는 그 내부적인 그런 산업 섹터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그 전 세계적으로 해외 ETF에 대한 그 청산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약 117개가 그 폐쇄가 됐고, 앞으로도 뭐 1억 달러 이상, 즉 그 1,000억 원대 ETF 규모의 그런 그 ETF 계좌가 일단은 뭐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축소될 텐데요. 국내 시장의 경우에는 뭐 금년 초부터 뱅가드의 그 벤치마크 지수 변경 이 여파로 인해서 어차피 뭐 축소는 현재 그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마지막 그러한 그 고비점 전환점을 현재 앞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로 발표된 국내적인 그 굵직한 그런 경기 지표의 경우에도 이미 시장에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그 산업 동향에 집중적으로 투자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대응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삼성전자의 잠적 실적 발표 이후 금일 나타난 현상이 코스닥 시장의 휴대폰 부품 관련주들이 그야말로 급락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렇다면 현재 IT 자동차 섹터의 경우에는 이미 업황이 정점에서 점진적으로 뭐 약세 국면이 전개된다는 그러한 그 논리가 시장에서 뭐 지배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그동안의 업황 부진으로 인해서 52주 신저가가 나타났던 경기 민감주 섹터, 지난주에 정유화학 섹터의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점진적으로 그 탈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양극단에서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지 여기에 중점을 두고 대응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면은 시장의 키를 쥐고 있는 외국인의 수급이 어느 섹터로 이동하는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볼 필요가 있겠고요. 기관들의 수급은 그런 것 같습니다. 시장의 그 변동성이라든가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발생할 경우에는 여지없이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재까지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다면은 현재 그 지수의 그러한 그 상승 전환 시점이라든가 지수 하단을 예측하기보다는 업종, 종목에 집중하고 대응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현재 그 업황이 그 바닥에 놓여 있는 경기 민감주 섹터 쪽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볼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종목 선정법입니다. 정재훈 멘토께서는 어떤 선정법을 제시하시겠습니까? 예,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누군가 사주고 있는 그런 주체가 없는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좀 사주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시장이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 방어 섹터형의 종목군들이 좀 유리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내수 쪽 섹터라든가 유틸리티 섹터 이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의 대안주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통신주도 그중 하나로 좀 선택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출주들의 부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은 삼성전자 즉 그 IT 부품 섹터들의 흐름들이 상당히 좀 좋은 그런 모습들이 보였다가 최근에 급락을 했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바로 그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IT 전차 군단이라고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자동차 쪽 섹터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지수가 급락의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일단 어느 정도 자동차 섹터에 대한 역할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삼성전자의 흐름들이 좀 상당히 안 좋은 그런 흐름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에서 시가총액 비중으로만 따져보게 된다면 약 이제 많이 좀 밀려 내려왔겠지만 18% 가까이 좀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럼 업종이나 섹터별로 좀 보게 됐을 때 그나마 가장 지수방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섹터를 좀 보게 된다면 자동차 섹터가 그나마 대안주적인 형격이 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동차 부품주들의 섹터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수급이 양호한 부분들, 일단 외국인 쪽이 됐든 기관 쪽이 됐든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일단 포인트를 좀 잡고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수출 섹터들 종목군들 뿐만 아니라 내수 방어적인 이런 종목군들을 보게 된다면 누군가는 매수를 해주는, 즉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종목 선정법 이명식 전문가입니다. 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IT 자동차 섹터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대응해 볼 필요가 있겠죠. 먼저 IT 섹터입니다. 스마트폰에 대한 그런 고마진이
앞으로 뭐 축소될 것이다. 이로 인해서 수익성 감소, 그 다음에 성장성 둔화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이러한 전망은 일단은 뭐 낸드 플래시 가격 동향에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금일 그 스마트폰 관련 부품 관련주들의 급락이 나타났는데 금일까지는 아직까지 그 주력인 낸드 그 플래시 64메가 디램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뭐 7달러 가격을 계속해서 형성해주고 있고 가격에는 이상 동향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IT 쪽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는 7월달, 8월달 계속해서 낸드 플래시 가격 동향, 그 다음에 모바일 디램에 따른 시장에 따른 그런 뭐 재고 확충 소식 여부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세부적으로 보면은 PCB 부분에 있어 도금하고 미세 패턴과 관련된 그러한 그 기술은 증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IVH라는 그 HDI 이쪽과 관련된 업체들은 그 현재 삼성전자 쪽으로 그 납품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코리아 서키트이고요. 대덕전자는 이쪽에 미처 그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현재 주문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 현재 전개되고 있고요. LED 섹터입니다. LED의 경우에는 사파이어 인고 공장이 현재 풀가동 상태라고 합니다. 금년 상반기 LED 조명에 대한 그런 수요 증가 소식은 이미 해외부터 나왔고요. 하반기에는 그 스마트폰과 관련된 커버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일 60일 상승 종목의 그러한 그 흐름을 보면은 상당히 IT 섹터가 그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뭐 한미 반도체 외자 투자 소식 이후 계속해서 뭐 52주 신고가 경신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2차 전지 섹터에서 일진 머티리얼즈가 금일은 장중 조정을 보였지만은 최근 2주 가까이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IT 섹터의 경우에도 차별화가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동차 섹터의 경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상반기 그 판매 동향이 이미 그 전부 그 발표가 됐죠. 이로 인해서 좀 그 IT 섹터보다는 수급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현대차의 경우 계속해서 20만 원대 유지를 해주고 있죠. 일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내수 부진의 원인은 수입차가 현재 그 시장 점유율 10%대로 웃돌고 있습니다. 승용차 부분에 있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수 시장이 그 침체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가계부채 요인도 뭐 무시할 수가 없는 요인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반면에 해외 쪽의 경우에는 판매가 계속 그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의 경우 중국 시장에서 소형차 비중이 계속해서 절대적인데 고수익차 비중인 그 SUV 차량에 대한 비중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현재 37.3% 차지하고 있다니까요. 특히 현대차의 경우는 뭐 견조한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지고 기아차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중국 차에 대한 그러한 그 비중이 계속해서 뭐 부족한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내년 1분기에 생산이 뭐 가동된다고 하니까요. 기아차보다는 현대차 쪽이 괜찮을 것 같고요. 부품주는 계속해서 혼조 국면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IT 자동차 수익성 정점에 있는 종목군들의 성장성 둔화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흔들리는 과정에 금일 같은 경우에는 뭐 조선 섹터가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났죠.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저쪽 그 나이지리아, 그 다음에 러시아 쪽 야말 프로젝트에서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이 순차적으로 LNG와 관련된 수주 소식이 이어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뭐 선박 발주량이 전년 대비 뭐 40% 증가했다고 하니까요. 가장 중요한 그 중국에서 본격적인 구조정이 본격화되고 있죠. 2007년 대비 90%에 해당하는 조선업체들이 합병 내지 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국내 그 조선업체들이 좀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겠고요. 화학 정유 섹터의 경우는 이미 지난주에 그 유가 반등과 함께 의미 있는 바닥권에서 탈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해운업체들의 경우는 뭐 회사채 정상화에 따른 뭐 유동성, 개선 기대감 이러한 것들이 뭐 반영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경기 민감주 쪽으로 좀 수급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겠고 이러한 그 틈새 시장 속에서 내수주에 대한 그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내수주도 상당히 혼조 국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각 수혜주인 그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금일 뭐 중국에서 성장성 둔화 이 소식이 나오면서 금일 6%대
그 하락 국면이 나타났는데 최근에 그 뭐 코스맥스라든가 라겐락 중국 관련 주죠. 이들 종목이 오리온처럼 성장성 둔화 소식으로 인해서 급락이 나타났었는데 최근에는 회복 기미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 모멘텀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성장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겠고 내수주에서는 뭐 여전히 홈쇼핑 섹터가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내수주에서는 코스닥 시장에 홈쇼핑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정재원 멘토께서는 만도를 준비하셨습니다. 예, 일단 제가 제안해드릴 종목은 일단 만도입니다. 우선적으로 자동차 부품 섹터에 좀 들어간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만도는 국내 4곳 그리고 해외 8곳에 대한 현재 생산 법인을 좀 가동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간 1,300만 대 규모의 서스펜션을 좀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현대기아뿐만 아니라 GM이나 르노 그다음에 르노 닛산 쪽에서 일단 부품을 좀 공급을 하고 있고 현대기아차 쪽의 그 수출 비중 일단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를 따져보게 되면 약 60% 정도를 좀 차지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환율에 대한 안정화 부분들 수출주들에 대한 우호적인 역할을 좀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판매가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내수 판매 부분들은 부진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현재 신흥시장 쪽 그리고 선진시장 쪽에서는 자동차 판매가 지속적으로 좀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의 포인트를 좀 맞추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공장에 대한 가동률이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해외 실적에 대한 추이가 점차적으로 좀 증가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 포인트를 좀 잡아보게 된다면 신흥시장 쪽에 대한 포커스를 좀 맞추고 봐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일단 선진시장 쪽보다는 일단 그 신흥국 쪽에 대한 성장세가 상당히 좀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기아차 쪽에서 중국에 대한 공장 증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일단 하반기 때 일단 만도에 대한 수혜도 충분히 좀 점쳐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동차 섹터들이 유일하게 일단 대안주적인 성격을 좀 취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 또한 양호하게 일단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꾸준하게 기관 쪽에서는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포인트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쪽, 반면에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매도세가 좀 지속적으로 출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매도의 규모는 점차적으로 좀 축소가 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 일단 매물에 대한 부담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은 다른 자동차 부품 섹터에 비해서 탄력이 상당히 좀 둔화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단 주가에 대한 흐름들, 시장이 급락이 나오는 흐름들이 전개가 되면서도 지금 주가는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일단 만도라는 기업, 일단 시장에 대한 그런 흐름들에서 일단 비껴 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10만 2천 원의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일단 매수 포인트는 10만 원 정도부터는 분할 매수 포인트로 잡아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조금 넓게 11만 7천 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좀 짧게 잡았습니다. 9만 6천 원, 61선 부근이죠. 9만 6천 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된다면 손절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명수 전문가님의 성광밴드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네, 그 성광밴드의 경우는 금년도 상반기부터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뭐 기대감이 시장에서 지배적이었는데요. 금일 시장의 뭐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조선 섹터가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임에 따라 상당히 양호한 주가 흐름이 전개됐습니다. 일단은 그 성광밴드의 2분기 그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상 최초로 분기 그 매출액이 1천억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 금년도 2분기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229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년 동기 대비 약 20% 그 증가한 그런 수치이고요. 영업이익률도 무려 뭐 20%대를 회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성광밴드의 영업이익이 개선되고 있는 배경 요인에는 최근에 그 금년 상반기까지 해양 플랜트 쪽에 대한 조선 3사의 수주가 상당히 좋게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마진 그 스테인리스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구조 조정이
그 완료된 그런 효과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또한 최근에는 그 환율 상승에 따른 수익성도 개선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요. 환율이 어느 정도 계속해서 1,100원대 이상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은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뭐 단기적으로 3만 원대 돌파를 목전에 두고 약 한 달 가까이 계속해서 뭐 고공권 행진이 그 박스권에 제한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3만 원대를 향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 시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차적으로 그 손절가를 시장의 변동성을 고려해서 손절가를 제시해드리면 21선인 그 26,500원대를 이탈할 시에는 다시 한번 박스권 조정이 길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손절 가격은 26,500원으로 제시해드리고요. 매수 가격은 28,000원 이하에서 계속해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성광밴드의 차트를 길게 보시면은 작년도 그 10월달, 11월달이죠. 환율이 그 1,100원대에서 엔저 효과로 인해서 1,000원대 초반까지 하락했을 때 급격히 주가가 하락한 조짐을 보였고요. 최근에 다시 금년도 그 4월달 1,100원대를 회복하는 시점에서 주가가 바닥을 찍고 상승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은 성광밴드의 그 수익성 지표는 일단은 환율로서 그 지표로 삼고 대응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목표가의 경우에는 그 주봉 차트를 보고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시면은 2009년도 다시 그 리바운딩이 됐을 때 목표 최고점 가격이 31,500원대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은 약 한 2, 3년 동안의 박스권 흐름 28,000원대를 최근에 강하게 돌파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현재의 그 펀더멘탈을 기초로 했을 때 31,000원대권까지의 주가 회복은 계속해서 뭐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무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계속해서 AS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명훈 전문가께서 지난주 추천하셨던 평화전공, 현재 한 2% 정도 크지 않습니다. 소폭 하락세입니다. 어떤 대응을 하시렵니까? 네, 그 평화전공의 경우는 뭐 계속해서 홀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금일과 같은 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일단 자동차 섹터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번에 뭐 출구적과 관련해서 환율이 약간의 변동성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기조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특히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대차의 그러한 그 신제품, 신차에 적용하는 부품 개발이 올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현대차의 뭐 해외 판매 동향에 이상이 없을 때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는 뭐 수급이 거래량이 다소 미흡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일어날 때 적어도 뭐 2만 원대를 돌파하는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18,0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 계속 관심을 갖고 대응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AS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하신 말씀들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과 다이렉트 전략 함께 해봤습니다. 정재훈 멘토, 이명시 전문가 두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주를 여는 월요일부터 장이 좀 힘이 없어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여러저러 좀 주도주가 되어줬던 IT 섹터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감을 키우고 있고요. 자, 이번 한 주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평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참고하시고요. 이번 한 주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 잘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